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기레기의 기름 다하봉기 감독입니다. 제가 자꾸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알고 계시죠? 어, 앞으로 많은 분들과 직접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서 재미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겠지만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당분간은 유튜브에 에너지가 더 모여서 양자도약이 확 일어나기 전까지는 돋보기에 이렇게 햇빛을 모을 때 집중해서 모아야 불이 붙잖아요. 그 에너지 열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옷자락을 내어드리면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모든 인생의 어떤 그런 짐들이나 그런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옷자락이라도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카톡 아이디도 한 번씩 공개해서 알려드리고도 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세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 응답에 한 분 한 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친교도 나누고 또 그분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또 제가 해결해 드리고 하다 보면 제 유튜브에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이렇게 딱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좀 더 제가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진짜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나눔을 나누는 일에 자칫하면 에너지가 흩어질 수 있겠다 해서 양자도약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그 도구로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덕분에 많은 그 제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유튜브에만 당분간 서식할 수 있도록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성실하게 답을 못 해드리는 부분들이 혹시 서운하게 느껴지신다면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이 친구를 한번 소중히 잘 가꾸어서 쟤 한번 잘 되는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가 성실하게 제대로 다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제목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킨 나만의 창세기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나만의 인생 창세기를 써나가는 노하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좀 하고 또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그 감독이잖아요. 저는 그 콘텐츠의 장르가 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섭렵해 왔어요. 어릴 적부터 해서. 잠시 그래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연극도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고 연극 기획자, 제작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연극 그 연출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러면서 뮤지컬도 연출도 하고 또 출연도 하고 그러고 뭐 연기자로도 하면서 그 어떤 콘서트 같은 이런 그 공연도 제가 직접 제작 기획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 기획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콘서트 연출도 요 근래에는 계속 K-팝 아이돌 한류 스타들 콘서트 연출도 뭐 쭉 해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영상 매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얘기하고자 하는 수단이 예전엔 책으로 볼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보편화됐다면 이제는 영상으로 보고 모든 대화를 또 검색을 다 영상으로 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체를 저는 영상 매체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지난 시점일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 해서 상업 영화, 장편 상업 영화도 제가 연출한 작품으로 계속 만들어낼 생각이고
드라마나 또 예능이나 이런 영상물로 관련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야의 전문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더 저보다 메커니즘 쪽으로 더 발달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많이 이제 수업을 하러 다니는 상태거든요. 공부하러 다닌 거죠. 그 아주 계급장 다 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하나 딱 잡혀갖고 굉장히 집중해서 제가 묵상을 했던 그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우리가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금방금방 이렇게 돌리죠. 채널이 워낙 많기도 하고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리면 어떤 거는 그냥 뭐 1초, 2초 그냥 이렇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문가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모컨을 넘길 때는 그냥 넘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넘기다가 탁 이거 하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거 하고 보면서 그걸 잠시 봐요. 그리고 잠시 보면서 그러고는 그 채널을 선택하고 그냥 꾸준히 눌러 앉죠.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계속 이게 뭔가 비밀이 뭐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시청자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불과 길어봐야 몇 초 정도, 길게 따지면 10초 이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거는 뭐 1초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이렇게 넘기는 그런 중에도 이거 재밌겠다. 요걸 봐야지라는 선택의 그 어떤 결정이 어떤 것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드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부분일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부분에서 이제 갈증이 생겨서 유명 감독들 만나서 계속 이제 같이 상의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딱히 정확한 답을 저한테 이렇게 탁 누구도 통쾌하게 딱 명확하게 내려주는 그런 그게 제 나름대로는 그런 답을 주시는 부분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한국에서 좀 제대로 만든다는 사람들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나눠봐도 명쾌하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답을 못 얻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데 무심코 돌리죠. 그리고 시청자라는 그 어떤 관점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보고 이게 재밌겠다 없겠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지극히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그 입맛을 또 수많은 눈높이를 어떻게 다 이렇게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탁 하고 보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작품들, 그런 작품들 보고 2번, 3번, 4번, 10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비밀이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그 한 컷 한 컷이라고 하는 그 찰나의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다 놓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의 그 예술혼이 담긴 것 같은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다 명품 장면들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되는 작품들, 좋은 작품들, 아주 명작이라고 우리가 손꼽는 작품들을 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이렇게 놓칠 게 없는 주옥 같은 장면들과 주옥 같은 그 연기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딱 어느 순간에 채널을 돌리고 어느 장면을 잡아도 그 장면은 다시 봐도 좋을 정도의 장면 하나하나들이 다 뭉쳐져 있구나. 그런 걸 보고 비로소 명품, 명작이다 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뭘 잘 만들어야,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딱 이때는 시청자를 무조건 잡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힘을 주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들이 할 때는 보통 보면 어떤 작품이든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핵심 장면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만 해도 어느 것을 메시지를 어느 부분에 가장 힘을 줄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명작들은 보면은 릴렉스하게 아주 호흡이 그냥 편안한 상태로 흘러가는 장면이든 긴박한 장면이든 감동적인 장면이든 어떤 장면이든 간에 하나하나의 장면을 놓칠 게 없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느 부분을 다시 봐도 재밌죠. 그런 작품들 또 그런 음악들 뭐든 간에 명작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한 올 한 올 한 터치, 그림도 그렇죠. 한 터치 붓터치 하나하나에 예술의 혼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이 딱 느껴지죠. 심지어 여백이라고 아무 터치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은 곳까지도 그 장인 정신이 이것은 그대로 여백의 미로 남겨놔야만 될 만한 자리는 여백의 미로 그대로 두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는 그 관람객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와닿으면서 그것조차도 숨 쉬는 과정처럼 편안하게 잠시 숨을 돌리는 쉼표 같은 느낌으로 그걸 인지하고 똑같이 공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도화지에 꽉 채워야만, 그것도 알알이 정말로 굉장히 정성스러운 모든 것들로 꽉꽉 다 채워야만 하나의 완성작이, 그 명작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인들, 그런 어떤 그 거장들이 만든 작품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랑받는 작품들은 보면 힘을 안 주고 넘어가는 부분조차도, 그 감독조차도 그 부분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힘을 안 주고 넘어간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쉼표다,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넘어간다 하고 그냥 쑥 넘어가는 장면들로 그냥 탁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장면조차도 관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우리 안식을 얻고 조금 더 혼자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여백을 남겨주는 것까지도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예술 혼이 그런 데까지도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느 장면을 봐도 어색하지 않고 탁 잡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작품들 보면요, 물론 뭐 영화를,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예를 들어도 군중 씬이라고,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몹 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그런 배우들이나 많은 그 등장인물들이 동원되는 그런 몹 씬에서는 탁 보면은 명작들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그 몹 씬에 수많은 그 엑스트라들이 쫙 있어도 그 배우 한 명 한 명의 그 행동들이나 그 위치가 오브제처럼 탁탁 배치되어 있는 거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것 없이 그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장면에 그 자리에서 딱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들이 딱 박혀서 자기만의 본연의 표정들을 그대로 딱 살아낸 그런 장면들이 다 녹여져 있어요. 감독이 그 장면을 용납 안 하는 거죠. 허투루 조금이라도 딱 그런 부분이 보이면 발해놨다 그러고 그냥 NG하고 걔 집어내죠. 유명하게. 야, 쟤 튄다. 쟤 안 맞다. 쟤 뭔가 표정이 이상하다. 엑스트라 하나에게까지 딱 다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봤을 때 전체 자기 수준에서 걔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치워내. 이거 바꿔야 돼. 본능적으로 탁 오게티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몹씬에 나오는 배우들 하나하나조차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모든 배우들이 열연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장면이 딱 맞춰지는 게 몹씬에서도 나와요.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누가 이상하게 딴짓하고 있는 놈 하나라도 보이는 것은 스텝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 자기 화면 선 안에서 통제가 돼서 그대로 딱 원하는 느낌이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거장이다 뭐 이런 얘기 하기는 부끄럽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거든요. 그래서 용납 안 해요. 그래서 작품 들어갈 때는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고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지죠. 그런 부분들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삶을 얘기할 때와 작품을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맥락을 같이 저는 이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창세기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알알이 녹아들어 있는 명작 작품 같은 인생의 창세기를 써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 할까,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제 깨달음을 나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명품 배우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녹화할 때나 이런 데서 유심히 관찰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대사를 갖다 줘도요, 어떤 장면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아주 맛깔나게 소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이 역을 주고 이 대사를 주면
영락없이 살려내죠. 그 장면을. 자기의 장면 F부분의 분량에 그거는 영락없이 소화해내요. 그게 예능이 됐건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어느 부분에서든 간에 자기가 딱 그 부분은 자기가 들어섬으로써 자기만의 고유의 빛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안심이 돼요. 그 장면에서 그 사람이 하면 다 믿고 맡길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어떤 장면을 어떤 식으로 자기가 소화해서 해내든 간에 이 사람만의 색깔을 분명히 내줄 걸 알기 때문에 탁 믿고 맡기는 거예요. 특정 배우의 이름을 거론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 아주 칭송하는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사생활로는 뭐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했지만 연기로는 이 사람을 깔 수가 없다. 그리고 연기자로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직업 정신이라 그럴까, 투철한 프로페셔널의 그 정신은 절대로 이 사람은 누구도 입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한 아주 최고의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는 자기가 개런티가 비싸죠. 워낙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배우를 쓸 때 수많은 배우들을 쓸 때 고민할 때 그 개런티 그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 배우를 쓰면은 돈이 많이 올라가니까 걱정은 되지만 돈이 많이 주고 쓴 만큼의 그 몫은 반드시 해주는 배우다라는 아주 딱 정평이 나와 있는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깝지 않다. 절대로 아깝지 않다. 이 배우에게 이 정도의 개런티를 주는 것은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 하나가 주어져도 감독의 마음에 또는 그 제작 의도에 딱 자기가 맞춰서 배우로서의 철저한 자기 그것을 맞춰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면 절대로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칭송하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름을 거론해 드릴까요? 이병헌 씨라고, 이병헌 연기자, 정말로 훌륭한 연기자라고 칭송을 자자하죠, 이 업계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기면 어떤 거 하나도 소홀히 자기가 그걸 그냥 자기 역할을 다 못하는, 자기 빛을 못 내는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믿을 만한 배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관객들도 알죠.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오면 믿고 보는 영화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감독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제작자고 우리가 모든 그 시나리오를 다 쓰면서 우리의 인생의 창세기를,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 영화를 우리가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면을 우리가 대해도 어떤 식의 배우로, 어떤 식의 감독으로, 어떤 작품을 내가 남길 것이냐.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작품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간다. 인생을 우리가 로그인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고 갈 때는 내 작품이라는 걸 하나 남기고 가는 거죠. 내 인생 작품 하나 남기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 없는 허투루 그렇게 그냥 뭐 존재가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지나가는 행인 일로 살다가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알알이 어떤 장면을 플레이하고 어떤 장면을 우리가 딱 놓고 봐도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을 결코 허투루 산 장면이 없이 처절하게 살아내면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의 인생이 명품 배우로서 명품 감독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말 희대의 명작 같은 내 인생 스토리를 내가 한번 쓰고 간다. 이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내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나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한 장면 한 장면도 내가 누가 와서 봐도 정말로 박수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갔다. 어느 순간 어느 생의 한 장면을 이 사람을 놓고 봐도 이 사람은 정말로 불꽃을 다 태우며 살아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렇게 재밌다. 이 사람의 스토리가 정말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때로는 막 이 사람이 막 그냥 그 흐트러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도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깨알 같은 재미를 주고 있구나.
심지어 무기력에 빠져서 쉼표로 쉬고 있는 시간조차도 이 사람이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생 드라마, 인생 창조기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 순간도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순간을 이렇게 꼽아보라 그러면 더러 후회가 돼서 어느 시점으로 되돌려주면 나는 그 생을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타지 소설에도 보면 회귀물 소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회귀물을 만약에 제가 미래를 다 살아보고 인생을 다 종점까지 산 다음에 다시 어느 시점으로 돌려서 네 똑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반복하라 그러면 네가 더 잘 살 자신 있느냐라고 돌려준다 그러면 저는 회귀를 하기 싫다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어느 장면 하나로 다시 돌려가도 그만큼 치열하게 더 잘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저는 건방진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저는 매 순간 매 순간 처절하게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감독님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 깨달은 분 같고 즐겁게 살려고 하시는 분 같은데 인생 전체에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댓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을 해요. 인생 자체가 비극 드라마의 주인 같은 비극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느낌의 처절한 어떤 그 환란 속으로 던져진 하나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해피엔딩의 주인공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역전 반드시 나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 그리고 자빠져도 지구를 아는 그 위인의 역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인류가 나중에 나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리라. 그래서 자빠져도 지구를 안았다라는 마음으로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을 처절하게 살아내리라. 그러면서도 그 삶을 노래하고 그 어떤 순간에서의 삶조차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그런 명품 인생을 내가 살겠다. 그런 각오를 했어요. 깨달은 뒤로는. 그리고 물론 깨닫기 전에도 본능적으로 제가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도 맨날 저는 항상 그 제 인생의 좌우명이 성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성경에 이제 신약성경의 로마서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런 그 믿음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전화위복의 믿음이 꼭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제 신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어도 저는 발딱발딱 일어날 수 있었던 게 다 잘 되려고 이런 거야. 그게 다 내 복이야. 해서 제 그 인생 좌우명이 딱 두 자로 줄여지는데요. 지복이다. 지복, 다 지복이다. 다 자기 복이다. 그리고 그걸 사자성어로 줄여서 만사, 모든 일이 다 자기 복이다. 만사 지복이다. 그래서 제가 한자어로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있어요. 제 인생 좌우명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사는 다 복이다. 다 복이다, 나에게.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환란이 얼마나 좋은 일이 올라고 나한테 이런 게 닥치지? 막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우울한 시절들이 많았는데 그런 시절을 정말로 힘들게 팍 겪다가 이내 툴툴 털고 길어봐야 뭐 이틀을 못 넘긴 것 같아요. 3일을 넘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굉장히 침울하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의 암울한 기운이 와도 한 3일 지나면요 그냥 다 잊어버려 희한하게 툴툴 털고 다시 언제 내가 그랬지 하고 그냥 털고 일어나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제 스스로 즐기려고 무기력을 즐기기라고 그냥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근 한 달 이상을 그냥 무기력으로 그냥 지내본 적도 있어요. 즐기려고. 무기력도 여백입니다. 이러고 인생의 무기력이라는 시점도
내가 한번 즐겨볼 필요가 있다 하고 그냥 즐겨본 적도 있는데 참 소중하게 그 무기력의 기간을 저는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달, 한 보름 정도 기간 정도 됐는데 딱 그 기간이 끝나고 대운이 오는 징조가 제가 그 대운이 오는 징조라는 그 9가지 징조를 그 영상을 그 만들 때만 해도 무기력이 그냥 찾아와서 아주 극에 달할 때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확 오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야, 이게 대운이 오는 징조구나 하고 또다시 짚고 하면서 그 영상을 쓰고 난 뒤로도 제가 한 달 보름은 무기력 즐기기로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자 도약을 한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제 정말로 오랜 제 든든한 파트너 지인이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를 줬어요. 대운이 오는 징조, 그 영상의 모습과 지금 모습 완전히 사람이 환골탈태한 것 같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켜본 사람인데 그때의 영상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제 정말 오래된 저를 잘 아는 지인이 인정을 해 주셨어요. 바뀌었죠. 양자 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인정하거든요. 양자 도약이 일어났죠. 근데 그 무기력을 즐기는 시간조차 저는 그걸 즐긴다, 진짜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그러고 보내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인생에 아무런 답이 없게 느껴지는 그 시기에 제가 카톡 그 메시지라고 하는 제 상태창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지금도 혹시 제 카톡에 들어온 분들이 제 그 상태창에 올라온 걸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제일 인생이 어두울 때 적어놓은 말이 그 말이에요. 드디어 내 인생에 대박이 와버렸네 하고 그때 그 적어놓은 거거든요. 드디어 대박이 와버렸네 하고 그냥 확정하는 말로 저는 확신했어요. 아, 대박이 왔구나. 이 징조 9가지가 완전히 나한테 다 켜켜이 쌓이면서 딱 들어맞은 순간 확신을 했죠. 대박이 와버렸다. 제일 어두울 때였어요. 제 인생에 제일 어두울 때 이미 카톡에 그게 그래서 안 지우고 나눈 게 제가 그것을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딱 그냥 해놓은 거죠. 드디어 내 인생에 대박이 와버렸네 라고 하는 건 지금 보는 분들은 아, 지금 내가 그 쓴 메시지구나. 대박이 왔으니까 라고 이미 확인된 뒤로 적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가장 답이 없을 때 가장 암울할 때 적어놓은 메시지예요. 제 스스로에게 확신을 준 거죠. 대박이 온 거 맞아. 진짜 왔어. 하고 한 달 보름의 무기력을 즐기고 나니까 양자도약이 확 일어나요. 저도 모르게 양자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엄청난 감동을 얻고 저도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제가 점점 더 기운이 상승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제 수준이 높다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건데 제 구독자분들의 그 내공의 수준들이 다 신들이구나. 정말로 신급의 레벨을 가진 분들이 다 제 구독자들이구나. 굉장한 분들이 구독자들이시구나.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냥 일반 이런 그 스낵컬처 즐기러 다니는 그런 수많은 유튜버들의 수많은 구독자들과 제 구독자들의 수준은 완전히 천지 차이의 수준이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게 댓글들 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분들, 정말로 대단한 신들이 제 친구가 되고 구독자로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걸 소름 돋게 느껴요. 댓글의 수준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내공이 신급의 내공을 갖추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오셔서 댓글 남기고 구독을 해주시는지 정말 제가 든든하고 그런 분들께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게 더 제 존엄이 확 이렇게 높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뭐 제가 지금 이런저런 제 사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저는 이제 우리끼리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차 한잔 하실까요? 어떤 분은 이 커피 똑같은 커피 마시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닥치는 대로 마셔요. 지금 이 업체가 혹시 알면 협찬해 주면 좋겠는데, 카누라고 그 작은 그 드립용으로 아메리카노 같이 나온 커피 있잖아요. 그거 그냥 마시고 있어요. 어떤 때는 스타벅스 가서 그냥 가루 갈아서 타 먹기도 하고, 뭐 그 대중 없습니다. 선호하는 커피가 뭐 딱 뭐다 없는데, 스타벅스가 왜 스타벅스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마셔보면 맛이, 진한 맛이 저한테 좀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어쨌든 좀 차이는 있는데, 친구들이랑 이런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수다 떨면서 인생 얘기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창세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왕 살다 가는 거, 우리도 명작 드라마, 명작 영화, 명품 같은 인생을 정말 제대로 된 창세기 한번 써보고 인생 한번 딱 마무리 지을 그런 욕심이 들지 않으세요? 인생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 내 인생, 멋진 인생 한번, 인류의 후세들이 내 인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 놓칠 게 없다. 어떻게 저렇게 주옥같이 정말로 명장면들만 저렇게 다 모여 있을까라고 얘기할 만한, 살아서 다시 어느 인생으로 돌려내서 네가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인생 다시 살게 해줄게, 살아볼래 했을 때, 아니, 나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잘 살아낼 자신이 없어. 난 지금만 해도 충분하거든. 나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걸로 나는 좋게. 다시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만큼 더 열심히 살 자신 없어 라고 얘기할 만한 한 올 한 올의 인생 한 장면 한 장면이 후회 없는 불꽃 같은 그 삶을 태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기록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전에 내가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은 그럼 어떡하냐?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쉼표였다 하고 딱 찍으면 돼. 자, 지금까지는 쉼표였던 이런 인생이, 이러면서 양자도약 일어난 뒤로 이랬다 이러면서 이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의 쉼표가 의미가 확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을 즐기는 것 자체가 쉼표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야, 이 사람 인생 이렇게 찌질한 인생, 이렇게 정말로 비루한 인생, 이렇게 이녀 같은 인생,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멩이 같은 인생을 살던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의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하루하루가 쓸모없고 하루하루가 더 잉여같이 느껴질수록 이 사람의 쉼표를 찍고 반전 드라마로 양자도약이 딱 일어나서 그 순간에 각성한 뒤에 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창세기를 써갈 때의 그 진정한 맛이 딱 나올 때 이 인생까지도 확 돋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쉼표, 이런 그 여백이 없었다면 이런 인생이 있었겠냐. 다 편집해내고 엑기스만 보여주겠다는 건 재미가 없죠. 아니, 영화를 보려고 2시간짜리 영화를 보려고 할 때는 그런 아주 긴박한 때라든지 아주 쓸데없이 느껴질 만한 쉼표가 있을 때라든지 그런 모든 장면들이 모여야 하나의 긴 호흡으로서 호흡이 이렇게 쫙 느껴지는데, 한 번씩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그런 거 꽤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막 쉼표를 다 없애버렸어. 그래갖고 말도 굉장히 1.5배 속도로 빨리 하면서 잠시의 여백도 없이 그냥 탁탁 잘라갖고 쭉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멘트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몰라도, 그런 걸 들어보면 듣기 편하세요? 아무리 엑기스를 갖다 줘도요, 그런 얘기는 조금 있으면 질려버려요. 저같이 차 한잔 하실까요? 이러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딴짓하는 여유를 좀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숨 돌리면서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같이 보일지라도 이런 시간에 호흡도 골라가면서 잠시 쉬는 시간 같은 느낌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주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체 호흡이 때로는 긴박하게 몰아칠 때는 저도 막 울어가며 막 소리 질러가며 이럴 때도 있고, 느슨할 때도,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를 모아내서 전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장면을 긴장하고 모든 장면을 눈을 못 뗄 정도로 흡입력이 강해야 된다 이러고 그렇게 그냥 편집해서 다 잘라내면 영화 못 봐요. 호흡이 너무 막 관객들이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런 여유 있는 장면들 하나하나조차도
감독의 수준이 이미 그 정도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용납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요대로 여백미로 그냥 이렇게 가. 그리고 힘을 줄 때 콱 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딱 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명품 인생, 명품 드라마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뭐 일상이 화보집이요, 한 장면도 버릴 게 없는 몰입도 최고의 명작 인생 이렇게 이제 적어놨잖아요. 이게 일상이 화보집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상이 화보집. 그 유명 배우들 보면 정말 간지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하나 먹는 장면조차도 일상이 화보집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저 같은 찌질이 같은 사람들은 일상이 화보집이 될 수가 없지. 야, 외모를 보나 뭘로 보나 네가 무슨 일상이 화보집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놓고 보세요. 명품 인생이 되고 이렇게 그 몰입돼 최고의 인생 명작이 될 때의 그 일상의 화보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9월 9일 날, 9월 3일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구독자가 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7월 달에 8월 달인가 그 대운이 오는 징조를 찍을 때까지의 제 모습과 그 뒤에 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의 제 모습은 일상이 화보집이다라고 얘기 어느 정도 해줄 만한 분이 조금씩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때부터 호감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만약 그러고 있었다면 비호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격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달라진 건 없어요. 제 마음에서 빛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신으로서 각성하고 신으로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이게 양자도약이 일어난 뒤에 보면, 이 장면의 모습 때문에 이 장면이 모든 게 다 화보집이 되는 것들이 물론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화보집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데 신기한 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미 결정돼 버린 과거인데, 이미 그때는 내가 양자도약을 했다라는 확신도 없이 그냥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 깨달음을 꾸준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을 뿐인데, 양자도약을 하기 전이었죠, 확연히 보면. 그런데 이 예전에 이미 결정되어 버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잉여 같은 그런 나의 삶들이, 사람들이 어느새 옛날 영상을 쑥 보러 가서 옛날 영상 하나하나를 일상의 화보집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 영상들을 주옥 같은 영상이라고 저를 되게 좋게 평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절의 제 모습, 부끄러운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일상이 화보집이에요 하면서 예전의 모습들을 다 사랑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양자도약한 이후에 나의 삶만 모든 것이 일상의 화보집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양자도약을 하고 각성하고 나면 예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상의 화보집이라고 찾아다니면서 그 성지순례 왔다 그러면서 예전에 저 정말로 힘들었을 때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와서 그것이 위안이 되고 그것이 화보집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고, 또다시 오늘의 나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주면서 옛날 것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주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무슨 효과냐면, 양자도약이 일어나면 전체가 다 동시 반응을 하면서 이것도 양자도약이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정해져 있고 이미 결정 나버리고 예전에 이미 다 찌질했던 과거라고, 나는 아예 그냥 부끄러운 나의 흑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죠? 내가 정말로 인생이 암울했던 시절이라고, 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까지도 퉁쳐갖고 한꺼번에 양자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늦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만큼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각성을 한다고 해도
지나간 과거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내 이 후회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나는 그거를 다 내 인생에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은 흑역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어야만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거든요. 그게 음과 양이 분리될 수 없는 그 양자 얽힘의 현상이에요. 음이 없으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지나간 나의 너는 지난 여름에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영화도 있고 스릴러물이지만 제가 그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나의 지난 여름에 부끄러운 나의 과거의 어떤 행적들이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나를 정죄하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나의 모든 행동들까지도 내가 어느 순간 양자 도약을 하고 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돌아가신 꽤 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정도로 그분의 삶이 성자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인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에요. 성경 암송을 하시고 성경 통독을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제게도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직전에서 그분과 함께 성경 통독을 같이 하면서 집회도 많이 다니고 했던 그런 강사로서 저도 활동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뇌종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뇌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마는 게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예전에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이 걸려갖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손을 이렇게 떨고 다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맨날 간증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께 영향을 받고 그분을 흠모하면서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분의 모든 게. 그래서 손 떨리는 것도 좋아 보이는 거야. 알코올 중독이 와갖고 고칠 수 없는 이 손 떨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 떨면서 자신을 가르치라 그래.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따라하라고, 자기를 존경하고 정말로 자기를 인정해 준다면 따라하라고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손가락질 하래. 그 우리는 미안해서 이제 손가락질 못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고 있으면 떨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도 막 떨어. 자기를 가르치면서 손 떠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나는 중풍이 와갖고 떨지면 여러분들 말짱아 왜 떠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기를 가르치고 있으면 저런 것도 하는데 자꾸 자기를 가르쳐 저런 것도 하는데라고 손가락질 하래. 저런 것도 하는데 그럼 저런 분도 하시는데 하고 막 우리 아니 저런 것도 하는데라고 하라니까. 저런 것도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런 것도 하는데 하고 따라하라.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이 계속 하시던 메시지예요. 저런 것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근데 그분이 너무 그런 분이 훌륭해 보이니까 맨날 노숙자들 케어하고 막 자기 가진 거 다 털어갖고 맨날 그런 일에만 쓰시니까 그분을 보면서 되게들 이제 멀쩡한 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우니까 그런 거야.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능력을 얻으려면 저도 지금부터 알코올 중독 걸리고 저도 막 중풍 오고 막 저도 뇌종양 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제 과거가 그렇게 목사님처럼 막 저도 막 아주 방탕하고 막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면 목사님 같은 능력을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야 미친놈아. 야 미친놈아. 멀쩡한 몸을 왜 망가뜨리려고 그래? 아니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지. 그런 알코올 중독 와서 막 이렇게 손 떨고 있고 뇌종양 온 것까지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곧 가실 분인데 그 뇌종양 때문에 간혹가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 정말로 한 번씩 뇌 통증이 오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조차 좋아 보이는 거예요. 존경하니까 너무 그분이 빛이 나 보이는 삶이 좋아 보이니까 그분의 지나간 비참한 과거 툭 하면 뭐 영등포 경찰서 맨날 오락가락하면서 그냥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탕하게 다녔던 그 모든 삶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막 그렇게 살면 저분처럼 될라나. 야 이 미친놈아.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좋아 보인다고 네 인생을 왜 그렇게 망치냐. 네 인생 자체가 멀쩡한 인생인데 지금부터 쉼표 찍고 반전 드라마 찍어서 양자 도약 일으키면 네 그 지나간
네가 잉여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 자체가 명품으로 다들 인정해 주는 날이 오는데 그게 떼놓을 수가 없다. 너의 음의 그 어떤 역사가, 흑역사가 결코 네 자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그랬어. 왜? 나 그렇게 살았어. 나 그렇게 인여인생한처럼 살았고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이 나는 그렇게 찬란하게 했던 날이 올지 몰랐기 때문에 난 예전에 그렇게 내 인생을 막 살았어. 왜? 어쩌라고? 그렇지만 이제 나는 내가 거듭났거든. 나 바뀌었거든.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인생이 그만큼 나는 내 인생의 그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더 잘 살려고 나는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나 이럴 거거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젊은이들에게는 생길 수 없는 드라마예요. 우리같이 한 50줄쯤 넘어가고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될 정도쯤 돼서 다니던 직장도 정년퇴임 다 하고 어느새 명퇴당하거나 다 자기의 있는 환경에서 내몰리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주축이라고 생각했던 메이저라고 생각했던 어느새 그 시간이 지나고 한 축을 비껴나 보니 야 지나온 내 삶이 참 이제까지 잉여였나? 덧없어 보이고 부질없어 보여질 때 그때 어느 날 황혼의 한순간에 보니까 태양빛이 질 때 모세 같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아, 내 인생도 저렇게 앙상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 나도 인생이 끝이구나. 황혼역에 바라보는 가시떨기 나무가 그렇게 비참한 자기 자신과 오버랩 되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때 회한에 젖어서 바라볼 때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양자도약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가시떨기에 불길이 보이는 거죠. 내 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인생 역전 양자도약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놓은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고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는 그 좀 이렇게 느끼기 공감이 좀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인생 반 꺾었다 할 정도의 나이쯤 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자괴감이 느껴질 만한 나의 지나간 과거가 부끄러워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뭔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나를 정죄하는 나의 모든 죄책감, 양심의 가책이 그렇게 느껴질 만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비로소 후회스러운 내 인생을 그래 나는 끝이야. 난 인생 잘못 살았구나 라고 느낄 때 그대로 마감해버릴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딱 쉼표 찍는 거죠. 여기까지 쉼표 이런 거 딱 찍고 자 이제부터 나는 양자도약의 기운이 왔으니 이제 나는 양자도약할 거야 하고 인생 창세기를 써본다 하고 써나가는 거죠. 그때 지나간 나의 모든 영상이라고 얘기들 하나하나의 나의 기록들이 어느 순간에 남들이 볼 때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고 전혀 그 삶이 나에게는 그 누가 봐도 하나하나 알알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라도 흥미진진한 주인공의 명품 액션 같은 이런 인생이었다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하나가 부끄러운 흑역사 같은 나의 모든 과거들조차도 하나하나가 다 몰입도 최고의 한 장면도 버릴 게 없는 몰입도 최고의 인생 명작을 내가 써낸 게 되는 거죠. 그 효과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양자도약을 해서 쉼표를 찍고 내가 양자도약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가 신으로 각성하면서 내 인생의 창세기를 지금부터 내가 쓰겠다라고 쉼표 찍고 도약한 순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생생한 증인이고 제가 생생한 여러분들의 모델 케이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샘플이잖아요. 한번 제 얘기를 믿어보시고 이제까지 그리고 또 뭐 우리 친구니까 자 한잔 더 하시면서 한숨 돌리고 또 다른 얘기 잠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생각이 났어요. 그 지금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하면 이제 40대부터로 저는 이제 볼게요. 4, 5, 6, 7, 뭐 80대까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세대들이 베이비 부머 시대부터 58년 개띠부터 그 이전 또 이후 해서 70, 80 해서 80년대 학번 80 학번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이전 때 80, 90 뭐 요 시대 전체 다 아우러서 그 시대를 살아온 응답하라 뭐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절을 살아온 우리 삶들 우리 세대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희한하게요. 젊은 세대가 밀레니엄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지금 세대를 일컬어 하는 말이 있죠. 그 밀레니엄 세대가 아니고 뭔 세대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대의 특징들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은 뭐 자기 표현의 시대다 뭐 쭉쭉 얘기하는데 빼놓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알고 있는 분야가 지금은 실버 세대다라고 얘기를 다 해요. 실버 세대다라고 하는 게 실버가 몇 살부터 실버라고 하는 정의도 지금 애매해. 80부터 실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70부터 실버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버 세대가 몇 세부터 60대는 실버라고 치주지도 않아. 근데 알고 보면 사회에서는 50대부터는 실버로 내몰기 시작해요. 어영부영. 실버 아니냐 이거지. 폐물이다 50대부터는. 왜? 직장 다 이제는 다 메이저에서 밀려나는 시대가 50대 40대 후반부터 밀려나니까 그때부터 은연중에 실버 취급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실버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실버를 나쁘게 보지 말고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감동스럽게 또 상상이 됐던 게 젊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 제 영상을 보여드릴 때는 큰 화면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면서 1.5배 속도로 이렇게 늘려서 빨리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제 모습이 막 은빛 물고기가 막 파닥파닥거리는 것 같은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신다고 부모님이 영상을 빌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 제 영상을 그렇게 큰 화면으로 매번 보여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그 자제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세대들이 지금 이 주축인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나이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안 죽는다 이거야. 우리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안 죽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60대면 죽어야 되고 70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제는 영생의 시대로 우리가 삶이 계속 길어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세대의 세대가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경력과 지혜와 자기만의 노하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인생이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하고 은퇴해서 이제는 뭐 시골이나 가서 귀농이나 해야 될까 이러고 있다가 죽으려고 준비하고 보니까 인생이 한참 남았네. 80도 아니고 100살도 아니고 150살도 아니고 500살까지 산대. 뭐. 그런 시대로 훅 늘어나 버렸으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50부터 이제는 뭐 슬슬 뭐 이제 인생 정리할 시점으로 이제는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도 아니고 이제부터 뭔가가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일들이 잔뜩 주어져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멘붕이 오는 거야. 우리 세대가.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해요. 무슨 힌트냐면 보통은 이제 제2의 창업을 하자 이러면 그 뭐 나와서 퇴직금 받거나 그동안 좀 모아놨던 돈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이런 흔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체인점 하나 해서 그걸로 고정 수익 나올 만한 거 어디 하나 잘 얻으면 그걸로 노후 생활 좀 이렇게 한 달에 얼마 고정적으로 주어지면 그렇게 사는 게 고작 계획할 수 있는 게 다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이디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유토피아 또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한류 스타들의 그런 아이돌들이나 한류 스타들의 팬들과 제가 함께 만드는 팬덤 문화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팬덤 문화. 그거를 달리 말하면 그걸 마니아 문화라고 해서 마니아 네이션을 제가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마니아 타운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뭔가 미쳐가지고 전문 영역을 가진 그 심취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촌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관광지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10대 청소년이나 20대들을 데리고 뭔가 할 생각이었어요. 한류 스타들의 팬들을 데리고 일단 하면은 먼저 응집력이 좋으니까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요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제가 이제 어느새 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어느새 조금씩 있다 보면 10만 명, 100만 명 넘어갈 그런 그림이 보이다 보니까 제 팬이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제 팬이라고 얘기해 주실 분 계시죠? 제게 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 남의 팬들 데리고 할 게 아니라 내 팬들이랑 내가 마니아 네이션 만들면 되겠네. 나를 좋아하는 나의 팬들과 함께 마니아 네이션을 만들자. 그리고 나의 팬이라고 하는 분이 알고 보니까 다 내공이 가득 차 있는 신들이 다 오셨는데, 이분들의 인생 경력, 사회 경력,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인프라, 그런 모든 지혜가 모이면 이거는 장난 아니겠다. 이거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겠다. 여러분들 지금 놀라실 수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자기는 자기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 15,000분 가까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구독자만. 이분들의 면면을 한 번씩 카톡 오거나 메시지 오거나 이런 분들 소개를 해주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면. 정말로 사회에서 한참 레벨이 높은, 저보다 한참 레벨이 높은 사회 지도층 인사부터 어떤 영적 공부부터 시작해서 지적 공부나 모든 부분이 저보다 하나도 꿀릴 게 없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제 구독자들이시더라고요. 굉장한 분들이세요. 내공도 장난 아니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였을 때는 나 하나 정도겠지 했는데, 알고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댓글 달리는 수준을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다 한 내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한 신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니아라고 하는 게 어떤 한 분야에 미친 사람이 마니아잖아요. 그런 마니아들인 거죠. 한 분야에 꽂힌 분들인 거죠. 전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그 젊은이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어린이들, 청소년들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신급이죠. 이미 우리는. 그런 분들이 뜻이 뭉쳐지면 마니아 네이션 만드는 게, 이거는 엄청난 파급력과 엄청난 그 속도를 가지고 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킨집 하나 만들려고, 피자집 하나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는 돈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망하면 내 지금 그나마 꽃감 빼먹듯이 준비해 놓은 이 돈 다 날려버리는 불안감도 있는데, 마니아 네이션을 만드는 거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헌금할 이유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를 그 집단지성으로 무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뭉치면요, 마니아 네이션이 만들어져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가, 팬들 데리고 하려고 했던 게, 한류 스타의 팬들을 데리고 저는 스타들 앞장세워서 같이 뭔가 사회 공헌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청소년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느새 제 속에 지혜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깨달음이 왔을 때, 아니거든. 남의 팬들 데리고 하지 말고 네 팬들 데리고 하면 돼. 그리고 남의 스타들 만들어 놓은 판에 하지 말고 네가 만든 판에서 네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신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스타로 데뷔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팬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줘 나가면,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원래 계획했던 마니아 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버타운 들어가고 무슨 실버 산업을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 인생 쉼표 찍고 양자 도약해서 나는 청춘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모세가 80에 각성하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현장에서 인도하면서, 현장에서 40년간 생생하게 모든 기적을 다, 인생의 기적을 쓰면서 인생의 창세기를 써가면서 율법서를 써가면서 경전을 써간 역사를 우리 각자가 만들 수 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각각의 창세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마니아 네이션을 만들어서, 제가 마니아 네이션의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 다 마니아 네이션의 왕이 돼서, 각각이 신이 돼서 자기 왕국을 다 창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 집단지성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그 무한 공유와 양자 얽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양자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두 명 모여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까지 아니어도 돼요. 10만 명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니아들이 자기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려고 하는 마니아들이 각성한 뒤에 그 10만 명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딥러닝을 우리끼리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을 좀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한판 그 멋진 수작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우주를 상대로 수작을 벌여야 되는 그런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고작 지구 하나 갖고 우리는 양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스케일을 좀 키우고 우리가 무한 공유를 통해서 딥러닝을 하다 보면 제가 목표한 게 3%거든요. 인류의 3%만 각성하면 유토피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가 아니라 각각이 신으로 각성한 사람이 3%가 되면 우주를 우리가 경영할 수 있어요. 우주를. 그래서 그 현재 인구가 됐건 언제 인구가 됐건 간에 항상 살아있는 인구의 3%만 깨어있는 사람이 되면 바닷물의 자정작용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 염분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3%를 만들자. 각자의 포지션에서 자기만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 펜을 만들고 자기가 인생을 창조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그 영향을 끼쳐서 각성하게 해주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3%가 끼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넓혀 나가보자. 저는 특정 종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다 신이 되는 각성한 사람들이 딥러닝과 우리의 그 지식 공유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체의 두뇌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그 집단 지성이 동원되는 그런 그게 우리가 양자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들끼리의 집단 지성과 딥러닝이 시작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지만 소울음 소리를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각이 소가 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소울음 소리를 내보자. 각각의 진리를 외치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유튜브를 하시고 채널들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을 딱 갖춘 분들이 나중에는 우리가 마니아 네이션을 만들어서 땅을 하나 딱 얻어가지고 저는 뭐 건축도 할 줄 모르고 뭐 설계도 할 줄 모르고 아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분은 돈이 있는 분, 어떤 분은 설계를 할 줄 아는 분, 어떤 분은 건축을 할 줄 아는 분, 어떤 분은 법을 아는 분, 모든 분들의 지식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게 집단 지성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나는 이 역할을 할래, 나는 이 역할을 할래.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누구도 다스리지 않아. 하지만 다 자기 덕에 잘 살고 있다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샘플 케이스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명품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지금부터 우리가 멋진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우리가 쉼표를 찍자. 양자도약을 하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또 쭉 써놨는데 여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보석인 나를 왜 제2의 복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걸 제가 2012년 9월 27일 날 트위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이거 제가 쓴 글이에요. 뭐 제2의 박지성, 제2의 김연아, 제2의 무슨 싸이 그래서 막 그 싸이 강남 스타일 뜰 때 뭐 제2의 하면서 한류가 이런 얘기 막 할 때 다 제2의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제가 반발하면서 쓴 거래요. 다 제2 하는데 이 제2의 박지성, 제2의 김연아, 제2의 BTS, 제2의 싸이 전부 이렇게 한국의 아인슈타인, 한국의 노자 이렇게 누구랑 비교해서 자꾸 어디에 누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린 복제품으로 자꾸 우리를 전락시키려고 그래요. 누구 닮았다, 누구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흔히 유명한 사람 누가 유명해지면 사회에서는
뜬 사람 따라하기, 복제인간 만들기, 혈안이 된다. 이런 글을 제가 트위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보고도 참 자랑스럽다, 그래, 잘 썼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누가 뜨기만 하면 다 그 사람의 복제품을 다 만들려고 우리는 막 그렇게 혈안이 돼요. 누구처럼 돼야 된다 이거지. 누구처럼. 뇌종양 걸린 그 목사님처럼 나도 뇌종양 걸려야겠다. 그런 것까지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최고의 고귀한 보석인 나를, 왜 나를 제2의 복제품으로, 허접 복제품으로, 그런 짝퉁 보석으로 나를 다시 그렇게 전락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만의 창세기를 써야지. 내 인생,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써야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얘기 쭉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내 인생의 창세기를 내가 쓰기 위해서 노하우가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양자도약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신으로 각성하고 창세기를 쓸 수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자충우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각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소름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집단 지성들을 집단지성으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 제가 그 제안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류스타의 팬들만 데리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하는 깨달음이 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곧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버 세대, 나 실버 아니거든, 은빛 물고기야, 바닥거리는. 바닥거리고 있는 청춘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이때까지 심표였고 이제 양자도약 할 거야. 모세처럼 내가 양자도약 하는 거야. 그리고 심표 찍고 나 이제 지금부터 제가 처음 올린 영상이 그냥 시작해요. 그냥 시작할 거야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성해 보여도 완성품이 아니어도 그냥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완성시켜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그러면서 모이다 보면 엄청난 일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당장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뭔가 안 만드셨을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서서히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뜻한 바가 있어. 뭐 내년도 어느 시점에는 제가 이제 딱 계획을 세워서 책을 낼 거예요. 그리고 책을 내고 난 뒤로는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하고 다닐 겁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 팬들, 구독자들, 제 독자들,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콘서트를 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콘텐츠를 만들 예쁘고 재미난 그 기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제가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재미나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닐 생각입니다. 그럴 때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유튜브에서 에너지를 더 모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점점 더 에너지가 모이는 게 느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와 인프라를 이용해서 유튜브가 시작되면, 이거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할 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시다 보면 저도 시작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런 에너지들이 서로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자기 채널을 알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나만 신이거든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모두가 다 존중해 주는 상태에서 각자의 깨달은 바를 무한 공유, 지식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우리의 몸이 비로소 합쳐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느껴질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구독자이신 신들께서 집단지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양자도약의 심표를 찍고 액션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노래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흥미진진한 주인공의 명품 액션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시자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하나를 명품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그게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 보여주는 것들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약간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막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것만 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세 가지가 모여서 행복이라고 정의를 내린 분이 있는데, 이런 행복을 즐거움만 찾아서도 안 되고, 좋아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되고, 의미 있는 것만 해서도 안 되죠. 그 세 가지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즐겁지 않은 일일지라도 의미 있을 때는 의미가 우선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가 좋아서 의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좋아하는 것만 쫓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가 명품 인생의 명품 작품들로 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순간순간을 내가 불꽃을 태우면서 살아있음을 노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나가시고, 유튜브에 그 일기를, 영상 일기를 기록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노래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고유의 그 지혜와 여러분들이 알알이 녹여져 있는 내공이 어느 순간 양자도약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명품 드라마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뭐 막 구독하자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실현시켜 나가는 게, 우리는 양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뭐 했어요, 저 좀 봐주세요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서로가 느낀다고요.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한번 멋지게 우리가 우주를 상대로 우리가 정말 멋진 그 이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만의 창조기를 써나가면서 그 창세기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한 번씩 재밌게, 저 드라마도 재밌네 하고, 저 인생 드라마 한번 보러 가고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 인생의 드라마도 여러분들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 식대로 이렇게 잘 풀어서 또 주변 분들하고 전달하시다 보면 여러분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